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네온사인이 지훈의 눈에 들어왔을 때 그는 자신이 평생 상상해본 적 없는 세계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67세의 나이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이곳은 성남의 한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미래다방이었고 친구 동호의 간절한 권유로 마지못해 따라온 곳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젊은 여성이 다가와 말했다. 어서 오세요. 혼자 오셨나요? 10만 원 추가하시면 저쪽 룸에서 저와 함께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일행이 있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미소를 지으며 그럼 한 명 더 불러드릴까요? 라고 제안했다. 지호는 용산 전자상가에서 40년간 작은 부품 가게를 운영해온 평범한 자영업자였다. 평생을 주말도 명절도 없이 가게 문을 열고 일에만 매달려 살았던 그였다. 돈만 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던 순진한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했을 때 아내 미영이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병원비로 집까지 팔 뻔했지만 결국 그녀를 구하지 못했다. 미영이 세상을 떠난 후 지훈의 삶은 완전히 변했다. 40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정작 함께 여행 한번 가보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후회였다. 항상 나중에라고 미루며 일만 했는데 그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았다. 집은 무덤처럼 조용했고 냉장고가 돌아가는 웅웅거리는 소리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그의 유일한 동반자였다. 매일 같은 컵라면을 끓여 먹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다.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나날들이 계속되었다. 그런 어느 날 친구 동우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다. 지훈아, 너 요즘 귀신이 되어가고 있다더라. 나와서 맥주 한잔 하자. 처음에는 귀찮았다. 사람 얼굴 보는 것도 싫고 말하는 것도 귀찮았기 때문이다. 어디로 나가라는 거야? 성남이다. 괜찮은 데가 있어. 분위기 좋고 말이야. 성남이라니, 용산에서 얼마나 먼 곳인가. 그냥 편의점 도시락이나 사 먹고 텔레비전이나 볼까 했는데 왜 그날은 나갔을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 전철을 타고 성남까지 가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이었고 단풍이 막 들기 시작한 나무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다. 미영과 단풍 구경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구나. 성남역에서 내려 동호를 만났는데 그는 이상하게 웃으면서 따라와라고 했다. 가는 길에 동우가 말했다. 지훈아, 너 너무 우울하게 살지 마. 인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그래. 그렇게 도착한 곳이 바로 그 미래다방이었다. 간판부터 심상치 않았다. 이게 뭐 하는 곳이야? 지훈이 물었지만 동호는 그냥 들어가 봐라고만 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여성이 나와서 그런 말을 한 것이었다. 지훈은 완전히 당황했다.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직도 이런 곳이 있을까 싶었다. 홀에는 여러 테이블이 있었고 각 테이블마다 여성들이 앉아 있었다. 나이도 다양했다. 20대부터 50대까지.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다.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있는 여성이었다. 나이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표정이 차가우면서도 뭔가 안쓰러워 보였다. 그런데 그 여성의 신발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다. 검은색 운동화였는데 뒤꿈치가 완전히 닳아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다. 걸을 때마다 딱딱 소리가 났다. 미영도 그랬었다.
신발 한 켤레를 다 떨어질 때까지 신고 다녔었다. 동호가 그 테이블로 안내했다. 혜진아, 안녕. 동호가 친근하게 인사했다. 그제서야 알았다. 이미 알고 있는 사이였구나. 안녕하세요. 혜진이 일어나서 인사했는데 말투가 조선족이었다. 그리고 지훈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보았다. 또 이상한 사람 아닌가 하는 표정이었다. 동호가 맥주를 시켰다. 이 사람은 내 친구 지훈이야. 좋은 사람이니까 걱정 마. 그러면서 지훈에게 윙크를 했다. 혜진이 맥주를 따라주면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디서 오셨어요? 용산에서 왔어요. 전자상가에서 일했고요. 지훈이 그렇게 말하자 혜진은 고개만 끄덕이고 말이 없었다. 그런데 혜진이 일어서서 다른 테이블로 가는데 그 신발 소리가 너무 신경 쓰였다. 딱딱, 딱딱. 마치 미영이 걷는 소리 같았다. 가슴이 뭉클해졌다. 저 여자 불쌍하지. 동호가 조용히 말했다. 혼자 한국에 와서 고생하고 있어. 고향에 딸도 있고. 왜 혼자 왔어요?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도망갔대. 그래서 혼자 돈 벌러 왔다가 이런 일까지 하게 된 거야. 동호의 말을 들으니 더 안쓰러웠다. 어떤 사연이 있어서 이런 곳까지 오게 되었을까 싶었다. 혜진이 다시 돌아와서 앉았는데 지훈이 자꾸 신발을 쳐다보는 것을 눈치챘나 보다. 발을 테이블 아래로 감추었다. 혜진 씨, 지훈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신발이 좀 불편해 보이네요. 혜진이 깜짝 놀라면서 얼굴이 빨개졌다. 괜찮습니다. 익숙해요. 그런데 그 순간 지훈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신발 하나 사드릴까요? 혜진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왜 그러세요? 뭘 원하세요? 목소리가 떨리면서 벌벌 떨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으면 저렇게 경계를 할까 싶었다. 아무것도 안 바라요. 그냥 제가 사드리고 싶어서요. 정말 그랬다. 이유를 모르겠었다. 그냥 마음이 그랬다. 동호가 금방 핑계를 대고 자리를 떴다. 나는 볼 일이 있다며 먼저 가버렸다. 지금 생각해보니 일부러 둘만 남겨둔 것 같다. 혜진과 둘이서 마주 앉으니 어색했다. 혜진은 계속 지훈을 의심하는 눈빛으로 보았다. 이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까 하는 표정이었다. 정말 신발만 사주시고 끝인가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네, 정말이에요. 다른 건 바라지 않아요. 지훈이 진심으로 말하자 혜진이 한참 동안 그를 쳐다보았다. 그럼 고맙겠어요. 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비싼 건 안 돼요. 다방에서 나와 근처 신발 가게로 갔다. 작은 가게였는데 운동화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혜진이 제일 싼 것을 가리켰다. 3만 원짜리였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혜진이 말했는데 지훈은 좀 더 좋은 걸로 하자고 했다. 아니에요. 이거면 돼요. 너무 좋은 건 부담스러워요. 결국 5만 원짜리 흰색 운동화로 정했다. 사장에게 돈을 건네는데 혜진이 또 울기 시작했다. 왜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사람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새 신발을 신고 나온 혜진을 보니 지훈의 마음도 이상했다. 뭔가 따뜻한 기분이랄까? 3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해줬다는 기분 말이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혜진이 계속 인사를 했다. 그리고 새 신발을 내려다보면서 웃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는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 보였다. 다방으로 돌아가면서 혜진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연변에서 5년 전에 왔어요. 딸 대학 등록금 때문에. 딸이 몇 살인데요? 23이에요. 의대생이에요. 자랑스러워요. 그 말을 할 때 혜진의 얼굴이 환해졌다. 딸 자랑하는 엄마의 표정이었다. 보고 싶겠어요. 많이 보고 싶어요. 3년째 못 봤어요. 돈 벌어서 보내주기 바빠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다. 지호는 자식이 없어서 모르지만 엄마가 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어떨지 짐작이 갔다. 다방에 들어가서 다시 앉았는데 분위기가 달라졌다. 처음처럼 경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아저씨는 가족이 있으세요? 혜진이 물어봤다. 아내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유방암이었어요. 지훈이 그러자 혜진의 표정이 안쓰러워졌다.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그럼요. 말동무도 없고, 혼자 밥 먹고, 혼자 텔레비전 보고. 저도 그래요, 혜진이 말했다. 외로움이 뭔지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익숙해져요. 외로움에 익숙해지면 별로 안 아파요.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다. 지훈도 마찬가지였다. 외로움에 익숙해져서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던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술 취한 남자가 와서 다른 여성에게 막말을 하고 있었다. 야, 조선족 년들아, 돈이나 제대로 벌어. 그 남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여성의 팔을 잡아당겼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지훈의 혈압이 올라갔다. 모르게 일어섰다. 뭘 하는 겁니까? 늙은이가 뭔 상관이야. 그 남자가 지훈에게도 욕을 했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다방 주인이 나와서 말렸지만 그 남자는 계속 행패를 부렸다. 그리고 이번에는 혜진에게 다가갔다. 너도 마찬가지야. 조선족 주제에 뭘 그렇게 점잖은 척해. 그러면서 혜진의 어깨를 밀쳤다. 그때 지훈은 참을 수가 없었다. 손 떼세요. 지훈이 그 남자에게 다가가서 소리쳤다.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 늙은이가 진짜. 그 남자가 지훈을 밀치려고 했는데 지훈이 피하면서 혜진의 손을 잡았다. 혜진 씨, 나가요.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무모한 행동이었다. 지훈도 당황했다. 그런데 혜진이 무서워서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니 그냥 참을 수가 없었다. 다방 밖으로 나오니 혜진이 울고 있었다. 왜 그랬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미안해요. 그냥 화가 나서 그랬어요. 정말 미안했다. 혜진은 여기서 일해야 하는데 지훈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주인이 화낼 거예요. 혜진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럼 다른 일을 찾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훈이 그렇게 말하자 혜진이 고개를 저었다. 아저씨는 몰라요. 조선족이 일자리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저는 빚도 있고 그때 처음 들었다. 혜진에게 빚이 있다는 것을. 빚이요? 500만 원이에요. 다방에서 미리 받은 거예요. 이걸 갚기 전에는 그만둘 수 없어요. 그 순간 지우는 결심했다. 그럼 우선 제 집에서 며칠 있으면서 일자리를 찾아요. 같이 해결해요. 혜진이 깜짝 놀란 표정을 했다. 그럴 수 없어요. 아저씨에게 패 끼칠 수 없어요? 패가 아니에요. 제가 혼자 살아서 외로웠거든요. 혜진 씨가 있어주면 저도 좋아요. 그날 혜진을 지훈의 집으로 데려왔다.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옷가지도 별로 없고 화장품도 거의 없었다. 임시로만 있을게요. 빨리 다른 곳을 찾을게요. 혜진이 미안해하면서 말했다. 천천히 하세요. 급할 거 없어요. 지훈이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다. 혜진은 계속 눈치를 보고 지훈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다. 그런데 혜진이 조금씩 집안일을 도와주기 시작했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혜진이 지훈의 냉장고를 보고 말했다. 라면하고 김치밖에 없네요. 그냥 대충 먹고 살았어요. 안 돼요. 제대로 된 밥을 해드릴게요. 혜진이 김치찌개를 끓여줬다. 3년 만에 먹어보는 제대로 된 집밥이었다.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지훈이 감탄하면서 말하자 혜진이 웃었다. 더 먹어요? 많이 해놨어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혜진이 집안을 정리해주고 지훈이 밖에서 일자리 정보를 알아왔다. 마치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혜진이 조용히 말했다. 지훈 씨, 500만 원 빚 이야기. 제가 갚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갚아드릴게요. 지훈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다. 그럴 수 없어요. 너무 큰 돈이에요. 괜찮아요. 저에게는 있어요. 사실 평생 모은 적금이 딱 500만 원 있었다. 미영의 병원비로 대부분 써버렸지만 그 정도는 남아 있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네, 정말이에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앞으로 저희 집에서 계속 지내세요. 혼자는 너무 외로워요. 다음 날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지했다. 500만 원이 통장에 찍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다. 평생 모은 돈의 거의 전부였다. 그런데 후회는 안 됐다. 다방 주인을 만나서 돈을 건넸다. 혜진 씨 빚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정말 주는 거예요. 네, 정말이에요. 영수증 써주시고 혜진 씨와의 모든 관계를 끝내주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할 줄 알았다. 돈을 주고 혜진이 자유로워지면 끝인 줄 알았다. 혜진이 엄청 고마워했다. 어떻게 갚죠?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것 같아요. 갚을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제 옆에 있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날부터 둘은 진짜 가족처럼 지냈다. 혜진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아침밥을 해주고 지훈은 밖에서 일자리를 알아봤다. 저녁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면서 하루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둘은 옥상에 올라가게 되었다.
빨래를 널러 올라간 것인데 옥상에서 보는 풍경이 참 좋았다. 여기 좋네요, 혜진이 말했다. 고향 생각이 나요? 연변도 이런가요? 네, 산이 많아요. 이렇게 멀리 보이는 산들이 그날부터 둘은 옥상에 자주 올라갔다. 혜진이 작은 텃밭을 만들자고 해서 화분들을 사다가 상추랑 고추를 심었다. 이렇게 뭔가 키우는 게 좋아요. 혜진이 물을 주면서 말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온도 좋았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즐거움이었다. 뭔가를 기르고 가꾸고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기쁜 말이다. 옥상 한쪽에는 작은 평상도 놓았다. 혜진이 중고로 하나 사다가 놓자고 했다. 저녁마다 그 평상에 앉아서 바람을 맞으며 이야기를 했다. 지온 씨, 어느 날 저녁 혜진이 불렀다. 네? 고마워요. 저를 사람 취급해줘서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으면 그런 말을 할까 싶었다. 당연한 거예요. 혜진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다. 도시의 야경이 반짝이고 멀리 산 실루엣이 보였다. 그 순간이 참 평화로웠다.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혜진이 말했다.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지온도 마찬가지였다. 3년 동안 외로움 속에서 살다가 처음 느끼는 평온함이었다. 그때 혜진이 지훈의 손을 잡았다. 갑작스러운 일이었는데 따뜻했다. 사람의 손이 이렇게 따뜻한 건지 잊고 있었다. 지온 씨, 저 아저씨가 좋아요. 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67세에 이런 기분을 느낄 줄 몰랐다. 저도 혜진 씨가 좋아요. 정말 좋아요. 지훈이 그렇게 대답하자 혜진이 웃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입맞춤을 했다.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었다. 미영 이후로 처음이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외로움도, 불안함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다 잊어버렸다. 그냥 혜진과 지훈이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다. 2주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다방 주인이 찾아왔다. 저녁 먹고 있는데 현관문을 쾅쾅 두드렸다. 혜진아, 어디 숨어 있어? 목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졌다. 혜진이 무서워서 지훈 뒤에 숨었다. 문을 열고 나가니 건장한 남자들이 서 있었다. 다방 주인이랑 다른 남자 하나. 뭘 하는 겁니까? 지훈이 물어보자 다방 주인이 화를 냈다. 이 여자가 계약을 위반했어. 500만 원만 받고 끝날 줄 알았어? 무슨 소리예요? 돈 다 갚았잖아요. 지훈이 그러자 다방 주인이 비웃었다. 500만 원은 계약금이야. 진짜 빚은 2천만 원이라고.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2천만 원이라니. 500만 원도 아까워서 적금까지 해지했는데.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요. 지훈이 소리쳤지만 다방 주인이 서류를 내밀었다. 여기 다 써 있어. 월이자 200만 원에 원금 2천만 원 못 갚으면 중국으로 팔아버린다는 것까지 다 써 있다고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그냥 500만 원만 갚으면 된다고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여기 내 도장까지 찍혀 있잖아. 서류를 보니 정말 혜진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읽기 어려웠고 한국어도 어려운 단어들이 많았다. 이건 사기예요. 지훈이 소리쳤는데 다방 주인이 더 화를 냈다. 사기가 뭐야? 계약은 계약이야. 못 갚으면 혜진 데려간다. 그리고 혜진을 끌고 가려고 했다. 혜진이 싫어요. 안 가요 하면서 지훈에게 매달렸다. 손 떼세요. 지훈이 소리쳤는데 다방 주인이 지훈을 밀쳤다. 넘어질 뻔했다. 늙은이가 끼어들지 마 아니면 돈 대신 갚을 거야. 그때 지훈은 결심했다. 돈이 얼마나 더 필요한 거예요? 2천만 원이야. 한 푼도 깎아줄 수 없어. 2천만 원이라니. 지훈이 가진 돈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금액이었다. 그런데 혜진이 끌려가는 것을 그냥 볼 수는 없었다. 시간을 주세요. 돈을 마련해 볼게요. 언제까지? 한 달만 주세요. 다방 주인이 비웃었다. 한 달. 좋아. 그런데 이자는 계속 붙는다. 하루에 10만 원씩. 그렇게 해서 한 달의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2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했다. 그날 밤 혜진과 진지한 대화를 했다. 지훈 씨.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미안해요. 혜진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성급했어요. 그래도 2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에요. 그냥 저 혼자 감당할게요.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함께 해결해야죠. 하지만 솔직히 방법이 없었다. 2천만 원이면 집을 팔아야 하는 돈이었다.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은행에 갔다. 집담보대출을 받으려고. 어르신, 이 나이에 이런 대출은 위험합니다. 은행원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제가 선택한 일입니다.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었다.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다행히 집값이 올라서 2천만 원 대출은 가능했다. 하지만 월 이자만 100만 원이 넘었다. 연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집에 돌아와서 혜진에게 말했다. 돈은 제가 마련했어요. 정말요? 어떻게 해? 집담보대출 받았어요. 혜진이 깜짝 놀랐다. 안 돼요. 그러면 집을 잃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어떻게든 갚을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어떻게 갚을지 막막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다. 아들이 알게 된 것이다. 은행에서 연락이 갔나 보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들이 집으로 달려와서 소리쳤다. 그 여자가 아버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 지훈이 화를 냈다. 혜진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2천만 원을 빌려주겠다고요? 아버지 나이가 몇 살인데? 내 인생은 내가 정해. 아들과 큰 싸움을 했다. 결국 아버지가 그 여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저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나가버렸다. 가족까지 잃을 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혜진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며칠 후 드디어 다방 주인에게 돈을 가져갔다. 2천만 원을 현금으로 가방에 넣어서. 정말 준비했네. 다방 주인이 놀란 표정을 했다. 그럼 이제 끝인 거죠. 계약서 찢어주세요. 그리고 혜진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어주세요. 알았어. 이제 우리는 남이야.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다. 일주일 후에 또 찾아왔다. 야, 혜진아, 나와.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왔다. 돈 다 갚았잖아요. 지훈이 소리쳤지만 다방 주인이 비웃었다. 그건 원금이고 이자는 따로야. 지금까지 밀린 이자가 500만 원이야. 또 다른 돈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때 깨달았다. 이 사람들은 계속 돈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그만하세요. 경찰 부르겠어요. 지훈이 핸드폰을 들자 다방 주인이 웃었다. 경찰? 좋아. 불러봐. 우리는 정당한 돈 받으러 온 거야. 하지만 지훈은 정말로 112에 신고했다. 폭행 및 협박 신고합니다. 경찰이 왔을 때 다방 주인들은 당황했다. 생각보다 일이 커진 것이다. 어르신, 무슨 일인가요? 경찰관이 물어봤다. 지훈은 지금까지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사기성 계약, 협박, 폭력 시도까지 모든 것을 다 말했다. 증거가 있나요? 네, 녹음한 게 있어요. 사실 혜진이 미리 핸드폰으로 녹음하고 있었다. 만약을 대비해서 경찰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다방 주인들의 협박과 폭력 시도가 다 들어있었다. 결국 다방 주인들은 경찰서에 연행되었고 혜진은 자유의 몸이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2천만 원 대출이었다. 월 이자 100만 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지훈은 용산 전자상가의 작은 가게를 다시 열었다. 67세의 나이에 다시 일을 시작한 것이다. 혜진도 한국어를 배우면서 식당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둘이 함께 벌어서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했다. 힘들었지만 함께였기에 견딜 수 있었다. 그리고 1년 후, 혜진의 딸이 한국에 왔다. 의대를 졸업하고 레지던트가 된 딸이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딸이 혜진을 안으며 울었다. 그리고 지훈에게도 깊이 인사했다. 어머니를 돌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훈은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 평생 자식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이제 딸이 생긴 기분이었다. 그로부터 또 2년이 지났다. 빚도 많이 줄었고 혜진의 딸도 의사가 되어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다. 지훈과 혜진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70세와 55세의 늦은 결혼이었지만 누구보다 행복했다. 그리고 지금 둘은 옥상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저녁이면 평상에 앉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지훈 씨, 그때 신발 사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혜진이 물어본다. 글쎄요. 아마 지금도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겠죠? 저도 그래요. 아마 중국으로 팔려갔을 거예요.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의 손을 잡는다. 67세에 시작된 늦은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진실했다.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고 한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고. 지훈과 혜진의 만남도 그랬다. 서로가 가장 외롭고 힘들 때 만나서 서로를 구원해준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꿈꾸며 살아가고 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가능하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였다.